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요즘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작년 저에게도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일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 일단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 대학원은 제 힘으로 혼자 다녔어요. 대학까지 절 가르쳐 주신 엄마에게 더 이상 짐을 짊어드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평생 아픈 아버지까지 병간호를 하며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지만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아버지가 30대 후반부터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폐암까지 걸리셔서 평생을 침대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아버지의 병간호부터 아버지의 포악한 성격까지 전부 다 받아주셨으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가 한 번씩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묵묵히 집을 치우며 네 아버지 원래는 저런 사람 아니었어.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괜히 저러는 거다. 다른 집 남자들은 다들 패기 넘치게 사회생활이니 직장생활이니 그러고 다니는데 네 아버지는 그거 할 나이에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 패기를 나한테라도 풀고 싶겠지. 라며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시곤 했죠. 하지만 어쩔 땐 아버지가 너무할 정도로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미워 주무시고 계실 때마다 한 번씩 아버지의 발을 꼬집곤 했네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본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고 그동안만이라도 네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해주라고요. 근데 정말 엄마의 말대로 아버지는 45살이 되던 해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 참 많이도 우시더라고요. 이런 엄마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가 우리 엄마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묵묵히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고 돈까지 버시며 저를 가르치셨으니 말이죠. 다행인 건 엄마가 일했던 반찬 가게 여사장님이 엄마의 손맛을 알아주셨고 엄마가 오랫동안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엔 그 가게를 엄마에게 싸게 넘기셨어요. 엄마는 그 덕에 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으셨죠. 저 또한 이런 엄마의 노고에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연구원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저보다 학력이 더 높은 동기나 후배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걸 보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 또한 늦게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취직이 안 돼서 약간의 도피식으로 대학원에 들어온 거죠. 남편은 처음 보자마자 강의실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게도 먼저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자고 어필을 했죠. 소심한 저랑은 반대로 호탕한 남편의 성격에 저 또한 끌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말만 대학원생인 백수였는데도 남편이 좋았죠. 근데 이상했던 건 백수인 남편이 돈 쓰는 걸 보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였어요. 연애 초반에는 돈이 어디서 났냐는 이 말이 실례이기도 하고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기도 하니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돌려서 물어봤어요. 근데 글쎄 자기 이름 앞으로 상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월세 나오는 돈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곤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긴 했어요. 일단 집이 좀 사나 싶은 생각과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제서야 본인 집과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 두 분이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부동산 관련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본인도 그쪽에 눈을 뜨게 되었대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상가를 갖게 되었다는데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은수저 정도는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해 사업을 시작해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곤 솔직히 남편과의 관계가 오래가진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집안과 소득 수준이 저희 둘 사이를 분명히 갈라놓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꽤나 진지했고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제게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긴장이 되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서울보단 조용한 곳이 좋다며 과천에서 살고 계셨는데 과천에만 사둔 아파트가 세 채는 된다고 했어요. 그중 한 채는 남편이 장가를 가면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줄 아파트라고 했어요. 그렇게 집 얘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 어느새 시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고 집에 가니 나름 제가 온다고 음식이며 과일이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밥을 먹을 땐 제 가족 얘기와 제 직업에 대해 물어보셨고 밥을 다 먹고 과일을 먹을 때쯤 시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근데 나 뭐 좀 물어봐도 되나? 아니 솔직히 우리 아들이 볼 것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웬만한 여자들은 남자가 직업 없다 하면 냅다 도망가기 일쑤인데 아가씨는 좀 다르네? 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에 제 입장에 대해 이야기는 하긴 해야 할 것 같아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비록 지금은 재영 씨가 직업도 없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1년 동안 제가 본 재영 씨는 남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포부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한번 삼으면 될 때까지 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보다 시아버님이 엄청 좋아라 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 면이 있냐며 이놈이 남자는 남자라고 라며 호탕하게 박수까지 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며 난 또 우리 집 보고 결혼하는 줄 알았네 라며 웅얼거리시는데 저도 며느리가 처음인 듯 어머님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니까 무조건 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시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저희 엄마한테도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엄마는 평생 제가 해온 결정을 믿었으니 이번에도 제 결정을 믿고 따른다고 하셨어요. 오죽 네가 야무지게 사람을 골랐을까 하셨죠. 저의 결혼 소식에 제 주변 지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은 다들 절 보고 부럽다고 했어요. 저도 주변 사람들 반응 보곤 속으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하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저희 부부에게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댁이랑 걸어서 5분 거리에 살다 보니 시어머니의 간섭이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면 제 출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출근을 하셨어요. 남편은 거의 매일 집에 있으니 시어머니가 오시면 그냥 문만 열어드리면 됐고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이 세컨하우스라도 되는 마냥 오셔선 집을 있는 대로 어질러 놓고 가셨죠. 치우기라도 하면 말을 하지 않는데 치우지도 않고 오셔선 일만 더 만들어 놓고 가시니 그게 문제였어요. 한 번은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TV를 보면서 자고 있고 주방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버리지도 않은 배달음식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쓰레기 하나를 집어들며 당신 이런 건 좀 먹으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퇴근하고 와서 이런 것까지 다 치워야 돼? 나도 사람이야. 내가 무슨 로봇이라도 되는 줄 알아? 라며 언성을 높이니 남편은 오자마자 잔소리나며 내가 안 그랬는데? 엄마가 그랬는데? 따질 거면 엄마한테 따지든가 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며느리가 할 말 있대 라며 절 바꿔주기 시작하는데 아휴 진짜 밉상도 저런 밉상이 따로 없었죠. 결혼 전이랑 후랑 사람이 다르다고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의 핸드폰을 바꿔들어 당부는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곤 어머님 저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부탁 좀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 전화기 너머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부탁? 뭔 부탁?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할 감이 나도 되냐? 뭔지 드러나 보자. 라고 하셨죠. 저는 아주 침착하게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괜찮은데 이따가 가실 때는 어머님께서 드신 거나 어질러 놓으신 건 치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대번 소리를 지르시며 예, 그 집이 왜 저희 집이야. 그 집 엄연히 내가 해준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서 먹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쉬고 오겠다는데 너 그게 불만이냐? 라고 하시며 너 지금 직장 같지도 않은 직장 다닌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뭐야? 너 내가 우스워? 아님 우리 아들이 우스워? 라는 겁니다. 전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이 우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머님을 존중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만약 어머님을 우습게 생각했다면 집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남편 피를 말리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깨어 계신 지성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 어머님께서 그런 분류의 분이 아니시라면 저도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말에 말문이 막히셨는지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뚝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성질 같으면 큰 소리 내면서 대들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러면 저만 손해고 고부관계도 좋을 리가 없었죠.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게 안 먹힌다는 걸 아셨고 마치 타겟을 바꾸듯 엄한 저희 엄마한테 불똥이 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집에 오셨는데 그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딱 맞춰서 집에 오시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한테 갖은 표독을 떨기 시작하셨죠. 저희 엄마가 가지고 온 반찬을 일일이 하나씩 열어 맛을 보시며 아니 이걸 음식이라고 해오셨어요? 이딴 거 팔면서 반찬 가게가 돼요? 하기야 다 쓰러져가는 동네에서 이딴 걸 음식이라고 사 먹고 있으니 그 동네 사람들 수준도 알 수 있겠네. 딱 사돈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겠수다. 에휴 보인다 보여. 그리고 이 재료는 다 국내산 맞아요. 맛을 보니까 딱 봐도 중국산 고춧가루 냄새가 확 나는데. 아니 지금 우리 귀한 아들한테 이딴 걸 먹이려고 가지고 왔어요 사돈? 이라는데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니라는 말뿐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엄마는 아픈 아빠가 난리를 쳤을 때도 묵묵히 다 받아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시어머니가 저렇게 포악질을 떨어도 엄마는 그냥 대답만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엄마의 저런 모습에 되려 제가 화가 나 엄만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엄마가 매번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점점 도를 지나치는 거잖아. 라고 했죠. 그러니 엄마는 저런 사람들 대꾸해주면 더 신나서 그러니까 너도 네 시어머니 대꾸해주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속 편하다. 저런 사람은 대꾸할수록 본인이 더 잘나서 떠든다고 하셨죠. 근데 시어머니 더 얄미웠던 건 저런 소리를 하시면서도 엄마가 담근 김치는 죄다 가져가셨어요. 유일하게 저희 엄마 김치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싹 다 가져가셨죠. 그러던 작년 김장철마다 항상 엄마 김치만 갖다 먹는 게 죄송해. 올해부터는 저도 엄마한테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울 겸 같이 김치를 담그자고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했고 시어머니가 그날 딸랑딸랑 김치통을 들고 저희 집에 쳐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이날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고야 만 거죠. 엄마가 아침부터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어디 편찮으시냐고 하니 엄마는 괜찮다며 그냥 목 뒤가 뻣뻣하고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셨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재료 준비는 내가 다 하고 있을 테니 엄마는 그냥 간만 봐달라고 했죠. 저희 남편 또한 방에 이부자리를 펴드리며 누워 계시라고 했고 본인은 약속이 있어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남편을 배웅하고 잠깐 자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 쪽파랑 가시랑 무랑 채소들을 씻고 다듬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신 거죠. 그리곤 저희 엄마가 안 계신 걸 보곤 이곳저곳 방문을 다 열어보시더니 누워있는 엄마를 향해 아니 사돈 김치하러 와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러 오셨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잘 거면 뭐하러 오셨어요? 집에서 주무시지.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엄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는 건데 그러는 어머님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도 김치 얻어 가시려고 오신 거 아니세요? 그럼 저희 엄마가 누워 계시든 말든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사돈 보셨지요? 며느리라고 시애미한테 말을 이딴 식으로 합니다. 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어요? 라고 하니 엄마가 천근만근한 몸을 일으키시며 예, 연아야 그만해. 엄마 다 쉬었어. 사돈 얼른 나가시죠. 이제 김치 해야지요. 라고 하시며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전 엄마의 진두지휘 아래 김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서 TV를 보시며 저한테 뭘 시키기 바쁘셨죠. 과일 좀 깎아와라, 뭐 좀 가지고 와라 하셨어요. 그리고 양념을 만들 때쯤 오셔선 뭐가 더 들어가야 한다. 고춧가루는 그만 넣어라. 액젓 좀 더 넣어라. 참견을 하기 바쁘셨어요. 저희 엄마 또한 그런 시어머니랑 신랑이랑 하던 중 갑자기 뒷목을 잡으시며 그대로 쓰러지시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도 너무 놀라 엄마 하고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소리를 지르시며 야 아유 깜짝이야. 네 엄마 안 죽었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아니 사돈 일어나 봐요. 왜 이렇게 쇼를 하고 계셔? 이래도 안 일어나실 거요? 하며 저희 엄마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고춧가루를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할 행동인 거냐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며 지금 뭐 하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떼구르르 구르시며 이게 시애미를 밀치기까지 하네? 아이고 나 살려 하시는데 전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를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고 그러던 중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곤 이 상황을 보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는데 거기서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본인 아들을 붙잡으며 네 마누라가 날 밀쳤다. 이게 이제 말대꾸도 모자라 시애미를 치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며 제게 당신 정신 차리고 빨리 119 불러. 장모님 지금 위험해 보이시잖아. 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저희는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병원에 가니 엄마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검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쓰러져 갔는데 시어미랑 사람은 거기다 대고 쇼하지 말라며 고춧가루를 붓는 게 남편도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고 엄마가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남편 얼굴조차 꼴 보기 싫었죠. 검사 결과는 뇌출혈로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곤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몇 년째 엄마가 편두통을 앓고 계셨는데 뇌 CT나 MRI 한번 못 해드린 게 너무나 죄송했어요. 엄마는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20일을 보내셨고 일반 병실로 올라오시게 되셨죠.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마비로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깨어나셔서 일반 병실까지 올라왔다는 이 모든 게 감사할 따름이었죠. 제가 직장 때문에 엄마 간호를 못 해드릴 땐 남편이 엄마 곁을 지켜주었는데 그 모습에 너무 고마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엄한 우리 아들 고생시킨다며 툴툴거리기 바빴는데 하루는 남편이 일이 생겨 제가 중간에 퇴근을 하고 빨리 엄마 병원에 가야 한 적이 생겨 병원에 갔죠. 근데 엄마가 계신 베드에 커튼이 쳐져 있는 겁니다. 저는 엄마가 처치를 받고 있나 싶어 커튼을 열어 젖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이 안 나와 꼭지가 돌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무슨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그거 손에 들고 계신 그 종이 뭐예요? 라며 시어머니 손에서 종이를 뺏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며 저를 밀쳐 종이를 찢으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먼저 종이를 뺏어왔고 그 종이를 보니 부동산 계약서라고 떡하니 써져 있는 겁니다.
주소지를 보니 저희 엄마가 하시는 반찬 가게의 주소였고 그 가게를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팔려고 저런 짓을 벌이시고 계신 거죠. 사실 엄마 가게가 곧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아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그걸 본인한테 팔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쓰러지자마자 저딴 짓을 벌이시고 계신 거죠. 전 너무 화가 나 병원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치며 이젠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세요? 며칠 전부터 우리 엄마 손가락에 빨간색이 묻어있더니 지장 찍어 가시려고 이러신 거세요? 네? 라며 거의 울부짖었어요. 그러니 시엄이라는 인간은 어차피 네 엄마 이렇게 돼서 영영 못 일어나실 텐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라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난리를 친다는데 저는 이 모든 걸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알렸고 시아버님 또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기 행각까지 벌이면서 뒷주머니를 차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적잖은 충격으로 시어머니에게 같이 살기 무섭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이 여편네가 이렇게까지 치밀한 여자라면 언제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여자다 라며 떨어져 지내면서 이혼 서류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한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희 남편을 붙잡으며 다 너를 위해서 너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데 전 그 말을 듣고 사기쳐서 범죄 저질러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자식을 위한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동에 자식을 위해 했다고 포장하지 말라고요 라고 했죠. 남편 또한 본인 엄마가 이렇게까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곤 정내미가 다 떨어진다고 했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며 제게 용서를 비는데 저는 남편에게 용서고 뭐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소름 끼치고 당신이 어머님이랑 연을 끊고 산다고 한들 그게 되겠냐고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연을 끊는 것보다 더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건 연습이라도 할 수 있지. 결혼은 연습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결혼이 연습이고 이혼이 실전이 된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내 인생은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런 남자를 고른 제 스스로도 너무 등신 같아 한동안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누워있는 엄마를 보곤 다시 한번 기운을 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죠. 저의 별거 없는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길 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